자, 일단 블로그 다 설치하셨을 테니까 블로그 어플을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이웃 새 글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내 이웃들의 새 글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을 많이 적으면 여러분들의 이웃들한테 이렇게 자주자주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도 누르고 댓글 소통이 더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글을 안 적고 이웃만 늘렸어. 그러면 이웃들의 글이 내 블로그 그 이웃 새 글에 떠요. 그럼 나는 좋은 일만 해주게 되는 꼴이 돼요. 예, 그죠? 그러니까 글을 많이 적으세요. 예. 자, 이웃의 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웬만해선 공감 많이 눌렀긴 한데 우쭈리님의 컴퓨터 이야기라고 한 거는 사실은 이건 왜 여기 떠 있죠? 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위젯은 우리 비공개 게시판에 넣으라고 했는데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 게시판에 넣으신 거예요. 비공개로 설정 바꿔주시면 돼요. 네, 달팽이 집 분도 지금 설정이 잘못된 겁니다. 여기 이렇게 뜬다라는 거는 실제로 비공개로 안 뒀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비공개로 설정해라, 비공개 게시판에 넣어라 라고 했었을 때 그 부분을 안 하신 거니까 해당 게시판 게시글들에 들어가셔서 수정하셔서 비공개로 체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 선희님 거를 잠깐 봤는데 2시간 전에 이분이 올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머피의 법칙 해서 올려놨네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공감을 누르려면 공감을 이렇게 눌러도 좋고요. 여기다가 댓글을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 그냥 이 정도만 적어야지. 이렇게 댓글을 그냥 적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들어가셔서 사실은 보시고 공감하시는 게 더 맞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내용들 자세히 보고 원래는 이것도 왜냐면 블로그 자체에 체류 시간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서 댓글을 달거나 공감을 달아주시면 더 좋겠죠. 엄청 진성적으로 잘 적으셨네요, 이분. 그쵸? 이걸 일일이 이렇게 찍어가면서 하신 거예요. 지금 화면이 좀 덜 떴지만 뭐 관련된 경우겠죠? 그래도 판매자도 이렇게 하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글도 되게 많이 썼고요. 블로그를 되게 잘 쓰시는 분 같아요. 이분 하시는 거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요분 호불호닷컴 해서 어떻게 하면 마인드 할 수 있느냐, 뭐 공감 누르고 댓글 적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웃의 글은 그래서 이웃의 새 글들이 보여지는 거고요. 추천은 추천글이 보여져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직접적으로 추천한 어떤 글들이 보여지는데 내가 어떤 주제를 설정해서 그 주제에 관련된 글만 보겠다, 그런 것도 가능해요. 글쓰기는 좀 나중에 설명하고 내 소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소식을 볼 수 있어요. 누가 서로 이웃을 신청했다든지 어떤 글을 뭐 좋아합니다를 눌렀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쪽에서 보여지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나나 씨가 서로 이웃 하자고 신청했는데 내가 이분 거 블로그를 들어가 보고 수락하거나 아니면 수락했다가 나중에 거절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웃 신청을 바로 모바일상으로도 받아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내 블로그 이제 설명할게요. 일단 제가 내 블로그까지 설명하고 쉬었다가 글쓰기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이 위쪽에 블로그가 있고요. 요게 이제 검색창. 이 검색창은 뭐냐면 내 블로그 안에 내가 게시글들을 많이 쓴 것 중에 내가 어떤 특정 게시글을 찾고 싶을 때 그때 검색하는 블로그 검색창이에요. 요 마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뭐 내 소식이나 이웃 목록 이런 것들이 보이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블로그에는 오늘 방문객은 215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여기 엘리의 일상 리뷰라고 돼 있는 거는 블로그의 그 제목인 거고, 저는 엘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일상생각이라는 주제에 이웃은 137명의 이웃이 있네요. 요런 정보들이 여기 보여지고 여기 커버 이미지가 보여지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저는 블로그 주인과 바로 대화해보세요라고 해서 톡톡하기라는 기능이 있고요. 소개, 그리고 대표글, 인기글, 그리고 각각 넘어갈 수 있는 URL, 전체 글,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자, 이거는 세팅을 하시기에 나름인데요. 이제 세팅하러 한번 가볼게요. 여기 홈 편집이라는 이 버튼 보이세요? 자, 이 홈 편집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누르면은 이미지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깔려있는 이 배경이 싫으면 이미지를 기본 커버 이미지로 바꾸거나 아니면 내가 촬영한 어떤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으로 바꿀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찍었던 사진 이렇게 보여지죠? 이런 사진으로 만약에 바꿔 넣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케이크로 내가 바꾸겠다. 첨부하면은 이렇게 바뀌어지죠? 배경을 바꾸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 배경 바꾸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내가 마케팅을 위한 거다라고 했을 땐 가급적이면은 내 PC에 보면 스킨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과 비슷한 배경으로 가주시거나 어떤 마케팅과 비슷한 방향으로 배경을 깔아 놓는다면 규모가 그 회사가 더 커 보이는 효과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 채널들을 내가 운영을 하게 될 때는 가급적이면 비슷한 어떤 분위기, 비슷한 느낌이 나오게끔 그렇게 채널에 이 커버 사진 같은 걸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요 과정을 듣기 위해서 그냥 궁금하니까 배우시는 경우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마케팅에 활용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가급적이면은 규모가 커 보여야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활용하실 때 본인이 예를 들어 포토샵으로 만들어 가지고 달아 넣는다든지 그렇게 좀 이용하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자, 이미지는 저는 딴 이미지로 다시 바꿀게요. 이건 이제 기본 커버 이미지. 원래는 제가 이 이미지를 가져와 가지고 다른 이미지로 바꿨었거든요. 근데 지금 배경하고 좀 많이 달라져서 제가 그냥 일반 커버 이미지를 썼어요. 참고로 보시고 이쪽에 커버 스타일. 여기는 이렇게 커버를 내가 어떤 형태로 만들지 커버 스타일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커버 스타일을 고르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8번 커버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골랐는데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이렇게 넓게 두겠다 이렇게 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놓겠다 이렇게 두셔도 돼요. 그리고 확인하면은 커버 스타일이 바뀌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블로그 제목을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엘리의 일상 리뷰가 아니라 나는 일상 생각으로 하고 싶어. 그럼 여기를 일상 생각으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요거는 프로필 사진. 그래서 이 프로필 사진도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으로 바꿔 넣을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별명. 그래서 요거는 여기 모바일에서 바꿔도 PC에서도 똑같이 바뀌어져요.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했고 조금 밑으로 보시면은 소개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거 나와 있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제가 잠깐 숨기기 해볼게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단에 보면은 플러스 표시 보이세요? 이 플러스가 요소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개 글을 블로그로 넣겠다 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PC 버전하고 다른 점은요. 소개 글에다 전화번호나 주소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가 오게 하거나 바로 내비로 찾아올 수 있게 그렇게 연결도 시킬 수가 있죠. 만약 이걸 넣을 때는 개인정보 수집 비용 동의에 체크해 놓고 설정하셔야 되고요. 설정 안 하실 거면 그냥 이대로 두셔도 돼요. 그 다음 다시 플러스를 눌러서 이번에는 여기 외부 채널 또는 인기글 대표글을 넣겠다. 그럼 추가할 블로그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추가할 블록이 들어가지죠. 처음에 인기글이라는 건 뭐냐면요. 네이버에서 이 주간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검색해 본 글들을 인기글로 추천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홍보하고 싶은 걸 홍보를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 대표글이라는 걸 쓰게 되는 건데, 대표글은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제가 다 삭제를 잠깐만 해볼게요. 내가 원하는, 내가 그러니까 내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어떤 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글들을 대표글로 선정해서 앞쪽에 띄워줄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글 추가하기를 해서 글을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저는 손소독제 요거랑 명란젓 공구랑 그리고 뭐 테이크아웃이랑 뭐 저거는 좀 제가 얘기하기 뭐하고 뭐 다른 거 또 선전할 것들 조금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골라요. 자, 만약 이렇게 고르고 추가를 하면은 요게 이렇게 나오고요. 요 옆에 석삼자는 뭐냐면 얘네들 사이에 이렇게 끌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내가 앞쪽으로 띄우고 싶은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정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이게 이렇게 대표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1, 2가 보이시죠? 1이 뭐냐면 처음에 인기글이 보이고 2가 대표글이 보이게 하겠다 이건데, 그것도 내가 먼저 대표글이 보이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인기글이 보이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나는 인기글은 보이기 싫어 그럼 이렇게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그거는 마음대로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인기글 대표글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또 플러스를 눌러서 외부 채널 얘기 드릴게요. 이 외부 채널은 뭐냐면 내가 포스트를 운영하고 있으면 포스트,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면 인스타그램 이런 채널을 연결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 주소를 바꿔서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확인하면은 여기 이제 인스타로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가지겠죠. 자,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도 채널이 있다면 여기서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또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또는 외부 링크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외부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는 채널이 없기 때문에 연결시킬 게 마땅치 않으실 텐데, 나중에 채널이 있으실 때는 그 채널의 URL을 입력하셔서 연결시키시면 되세요. 그리고 외부 채널 글, 요건 사실 잘 안 쓰게 되실 거예요. 외부 채널 글은 뭐냐면 포스트나 아니면은 간단한 그 외부 채널, 그러니까 포스트가 띄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엔 폴라가 있었는데 폴라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글을 띄우게 해라 이런 건데, 저도 사실 이 메뉴는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포스트라는 걸 운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다 포스트까지 같이 연결해서 연결되는 어떤 다리 역할로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배치를 했는데 얘네들 순서를 바꾸고 싶을 땐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나는 소개보다 대표글 인기글이 먼저 앞쪽에 뜨게 하고 싶어, 또는 소개보다 외부 채널이 먼저 뜨게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그 블로그 안에 탭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에 들게 배치를 했다면 오른쪽 상단에 적용을 눌러서 적용해 주시면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죠?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따 글쓰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에디터에 대한 내용들 설명드리면 오늘의 숙제는 바로 에디터에다가 활용을 해서 모바일로 글을 쓰시는 게 숙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어떤 사진이 안 떠요? 지금 여기 들어온 거 맞아요? 잠깐만. 잠깐. 아예 처음부터. 자, 여기서 여기 글쓰기 하신 거 맞나요? 여기 글쓰기. 이렇게 들어와서 요 창 뜨면 신규 에디터 사용하기. 요거 누르고 여기다가 제목을 적는 거죠. 그러고 옆에 여기 그림 모양 눌러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사진 선택하고 체크. 그리고 첨부.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사진은 선택하시면 여기 사진을 수정할 수 있는 요 모양이 떠요. 얘는 교체, 얘는 수정, 얘는 삭제. 그래서 수정하실 거면 선택하셔서 찍은 사진을 자르기 조정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까지를 자르는 거죠. 저는 마우스가 나와 있으면 좀 배기 싫어서 마우스는 잘라서 크기를 배치해 보려고요. 하고 체크. 그러고 완료하면은 이렇게 꾸밀 수가 있죠. 자, 이번에 여기 보시면요. 블로그가 일단 여기 위치 추가를 누르는 거는 뭐냐면은 블로그는 아무래도 모바일로 쓰는 블로그는 어딘가 이제 이동 중에 쓰실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장소를 넣을 때 이 위치 추가를 넣을 수 있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선택하시고 위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장소명은 여기 입력을 하면 내가 원하는 곳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일 컴퓨터 학원이다. 적고 검색해보면 학원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혹시 등록 안 된 곳은? 등록 안 된 곳은 아마 주소를 적어야 되겠죠. 상호가 아니라. 이게 토끼 빌딩이 맞아요? 네, 토끼 빌딩이요? 아니요, 용현 빌딩인데요. 뭐 꼭 장소 안 넣으셔도 돼요. 지금은 연습 때문에 제가 넣고 있는 거고, 요거는 만약에 지금처럼 뭐 티젠 뭐 어떤 뭐 커피다 뭐 이러면은 전혀 그거랑 상관이 없죠. 그럼 당연히 장소는 안 넣어도 되는 거고, 그죠? 이거는 이제 어디 맛집이다, 어디 위치다 라고 하면 이런 장소를 넣어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기다가 내용 적는 것도 똑같습니다. PC 블로그랑 거의 같아요. 자, 이 밑에가 보시면은 이렇게 카메라 모양 있죠? 이게 이제 그림을 넣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쫙 나오고 여기서 내가 넣고 싶은 사진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1, 2, 3, 4, 5, 6, 7)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50개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체크하면 풀려지기도 하고요. 다시 누르면 이렇게 체크가 돼요. 게시글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어떤 그림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사진 편집하면은 이 사진들을 일일이 편집할 수 있게 나와요. 이렇게 옆으로 넘겨보고 마음에 안 들면 자르기를 한다든지. 마우스로 하려니까 힘드네요. 자, 여기 이제 자르기 회전에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 있으면 그 사이즈로 자르거나 체크. 보정은 색깔 보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레벨이나 밝기 대비 보정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을 찍었다. 그럼 모자이크로 얼굴을 가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럼 사각형이나 원을 통해서 내가 가리고 싶은 부분을 가려주시는 것 또한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서명, 블로그 서명 넣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미지 서명이나 텍스트 서명을 넣을 수 있도록 나와 있긴 한데 이미지 서명을 넣을 때는 내 갤러리에 그 이미지가 들어있는 상태로 넣을 수가 있고요. 텍스트 서명은 기본적으로 주소로 나오니까 그거를 바꿔서 내가 이름으로 바꾸거나 해서 넣으실 수도 있어요. 자, 꾸미는 요소가 아무래도 PC 버전보다는 좀 적은 편이긴 하죠. 자, 완료를 누르면은 사진이 이렇게 이미지 첨부가 돼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올라간 후에 사진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더블 클릭해서 사진을 수정할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원래 더블 클릭하면 에디터 창이 빨리 들어가지는데 지금 와이파이 환경을 좀 꺼볼게요.
자, 여기서 자르기 회전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자르거나 편집 가능하다고 했죠? 저는 1대1 사진으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잘라보면은 1대1 사이즈로 이렇게 선택해서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완료.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 대표 누르면 얘가 대표 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내가 앞쪽에다가 놓고 싶다 하면은 얘를 손으로 누르면서 위로 쭉 끌어주시면 위치를 옮길 수가 있겠죠. 마우스로 하려니까 좀 안 돼서 제가 손으로 할게요. 쭉 끌어서 이렇게 위로 옮겨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진의 위치도 바꿀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옆으로 붙이겠다. 그때도요. 이 사진을 오랫동안 누르시고 옆으로 이렇게 붙이면 옆에 초록색 뜨죠? 이렇게 옆으로 붙이거나 얘네를 같이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순서를 뭐 바꾸거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사진은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고요. 여기 사진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요 카메라를 눌렀을 때 내가 만약 동영상을 넣겠다. 그럼 여기 동영상을 선택해서 동영상 찍은 것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GIF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찍은 거를 올리는데 내가 만약에 움짤로 올릴 때 이때 이제 GIF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너무 많다 하실 땐 모든 미디어에서 눌러보시면은 내가 사진을 골라가지고 해당 앨범에 있는 사진들을 찾을 수도 있고 날짜별 장소별로 찾아서 사진을 고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진기 모양에는 사진만이 아니라 동영상까지 해당이 된다. 움짤까지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움짤은 어떻게 해요? 뭐 간단하게는 사진기를 누르고 여기서 GIF를 골라요. 그럼 GIF로 할 만한 사진들 이렇게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동영상을 고르겠다. 그럼 동영상을 고르셔도 돼요. 예를 들어 사진을 고르겠다면 사진만 이렇게 1, 2, 3, 4 순서를 찍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움짤 만들기를 하면은 그 사진이 이렇게 반복되는 움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에 어떻게 되감기를 할지 정방향을 할지 배속은 몇 배속으로 할지 요거를 설정해서 사진을 만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사진 말고 동영상으로 움짤을 만들겠다. 그럼 동영상을 고르시면 돼요. 뭐 이런 영상이 하나 있었네요. 그러면 요게 지금 3초로 영상을 이렇게 움짤을 만들어서 3초 구간은 내가 원하는 구간 잡으면 돼요. 얘를 옆에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이게 이제 움짤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정방향으로 할지 배속은 몇 배속으로 할지 설정하고 체크를 하면 이게 움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움짤 사진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올리고 나서 이게 막 움직여지겠죠? 동영상도 올릴 수 있어요. 눌러서 이게 동영상.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뭐 고르고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가능하고 아니면 여기서 동영상이 있는 걸 바로 올리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안에 내가 핸드폰에 찍은 사진 중에 동영상이 있다. 그러면 그 사진을 바로 선택해서 그 동영상을 바로 선택해서 밑에 동영상 편집을 누르면 이거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원래 이런 소리가 있는 거죠. 지금 영상에는. 그러면 얘가 좋은 점은 뭐냐면 PC에서는 그냥 영상을 올리기만 했을 수 있었잖아요. 얘는 여기 앞뒤에 이런 바가 보이죠? 당겨서 내가 필요한 부분까지만 남기거나 보이게 해줄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여기까지만 나타내고 싶다.
그럼 여기까지로 이렇게 시간 선택자를 맞춰서 만약에 나누기를 하면 여기로 잘려져요. 여기 얘는 버릴 거면은 여기 보면 삭제 있죠. 이렇게 삭제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필요한 영상만 선택해서 두실 수가 있고, 여기 플러스는 뭐냐면 텍스트를 더 적거나 할 때 이렇게 누르면 글씨를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스타에서 그냥 받은 거여서 그냥 뭐 잘 모르니까 신기한 영상이라고 했고, 발을 내가 원하는 구간까지 주면은 밑에는 이 글씨에 대한 서체나 색상을 고를 수 있죠. 서체가 많진 않아요. 아무래도 네이버 기능이다 보니까. 색상, 네. 죄송한데 동영상을 찾으려고 하니까 내 저장돼 있는 네. 너무 이미지가 많다 보니까 동영상은 쫙 끝에 있는지 너무 많이 어느 폴더에 저장해 놓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갤러리에 동영상을 거기 동영상을 좀 쉽게 찾으실 거면 폴더를 만드세요. 갤러리 안에 폴더를 만들고 동영상들을 모아 놓으시면 편하잖아요. 얘는 네. 갤러리 안에 폴더가 자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갤러리 안에 저기 동영상 카메라 안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나타나요. 다른 SNS에 올릴 때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 올릴 때는 딱 그게 폴더가 나눠져 보이더라고. 여기는 나눠져 있는 게 안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동영상 찾기가 힘들다고. 이미지가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얘기 드렸는데 여기 모든 미디어 눌러보시면 여기 날짜, 장소에서 각각의 폴더가 보이잖아요. 이 폴더에 동영상이 있으시면 그 동영상 있는 폴더를 가시면 된다는 거죠. 모든 미디어를 눌러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 폴더 뭐 이런 폴더들이 있잖아요. 들어가 보면 내가 안에 동영상이나 사진이 들어가 있어야겠네. 아, 여기 이게 클라우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동영상 내 있다. 그 핸드폰의 사진 동영상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고르고 넣으시면 돼요. 동영상 편집해서 편집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편집 기능이 뭐 되게 많네. 나누기에서 얘를 만약에 버릴 거면은 쓰레기통에 삭제할 수 있다라고도 했고요. 그런 기능들은 자동으로 떠요. 동영상이 선택되면. 잠깐 취소하고 아예 동영상 자동. 여기 아까 사진 폴더를 골랐고 여기에서 이제 동영상을 고르신 거잖아요. 모든 미디어에서 여기서 이제 뭐 비디오면 비디오를 들어가서 골랐겠죠. 그래서 내가 뭘 골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그래요. 이걸 골랐어요. 네. 그럼 이렇게 뜨죠. GIF 파일 동영상으로 얘가 인식을 못하죠. GIF는 움짤이니까.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떠 있고 여기서 일단 뭐 자르기부터 설명하지 말고 여기부터 얘기할게요. 여기 플러스 보여요? 앞뒤에 플러스 보일 건데 이 앞뒤에 플러스는 앞이나 뒤에 동영상을 더 이어줄 때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발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위치 맞춰주실 수가 있고요. 플레이에서 들어보면 이렇게 영상 소리 들리죠? 자, 만약 영상을 필터 효과를 주겠다. 그럼 필터를 눌러서 원하시는 필터 효과를 설정하세요. 필터에 대해 너무 세게 들어갔다 싶으면은 연하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보정에 가셔서 밝기나 대비, 채도, 선명도, 색온도 등을 보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 자체의 밝기나 대비 같은 것들 여기서 보정해서 맞출 수 있게 돼 있고요. 나누기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었긴 한데 내가 여기까지 영상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난 여기까지만 쓰고 싶다. 이럴 때는 여기까지 놓고 나누기를 누르시면 나눠진다 했죠. 그럼 이 영상 뒤편에 거는 필요 없으면 뒤에 삭제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변형이라는 거는 얘가 만약에 우리가 세로로 찍었는데 사진이 동영상이 눕혀져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영상을 회전해서 똑바로 세워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게 좌우 반전, 얘는 상하 반전, 얘는 이제 화면에 맞춰서 늘려줄 때. 근데 그게 밝기 대비 채도 선명도 그거는 보정이죠. 지금 저는 변형 보고 있고. 지금 보정 눌러놓은 상태에서 설정 다 끝났으면 밑에 체크 눌러서 체크하셔야죠. 그러면 또 그쵸? 그럼 이제 변형 나누기 쭉 떠요. 나누기에는 저는 저기가 안 되네. 아, 이거 됐다. 움직임 때문에. 자, 여기 변형까지 했고 속도. 속도는 원래 속도가 1배인데 얘가 너무 느리다 싶으시면 요거 속도를 빠르게 조절해 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지기도 하죠. 반대로 속도를 느리게 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좀 재밌게 하실 때는 대충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영상이 만약에 누군가가 바나나를 밟아서 미끄러지는 영상이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보통 속도로 가다가 그 바나나를 밟는 그 장면 부분을 나누기로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의 속도를 늦춰주면은 하면서 딱 슬로우 비디오로 넘어지는 장면이 나오겠죠. 또 간혹 들어서 이렇게 조리 장면이다 라고 하면은 똑같은 속도로 그대로 다 유지가 되면 되게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럼 빨리 넘겼으면 하는 스킵했으면 하는 장면은 지금처럼 잘라서 그 구간을 잘라서 그 구간에 속도를 조절하시면 되게 좀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가 1배짜리인데 여기에서 여기를 나누고 여기를 만약에 여기까지가 똑같은 영상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눠요.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얘를 선택하고 속도. 그래서 얘는 속도를 빠르게 하라. 이렇게 주면은 중간이 되게 빠르게 넘어가겠죠. 이런 식으로요. 네. 속도 조절하시는 거 설명드렸고요. 이번에 음량인데요. 소리가 잡음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음량을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음량은 100에서부터 없애는 것까지, 음소거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는 없애고 싶고 거기다가 이제 음량 자체는 그러니까 잡음이 많이 들어갔을 때 음량을 없애고 싶다 할 때는 음량에서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플러스 표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텍스트를 넣는 건데요.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발을 갖다 놓고 텍스트를 위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해서 설정하시고 서체, 색상, 뭐 배경색 줄 거면 배경색 주시고요. 까만색으로 배경을 넣어서 좀 투명하게 하겠다. 그런 것도 가능해요. 외곽선 주겠다. 외곽선도 주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고 체크하시면은 그래도 이렇게 꾸며주시는 거 가능하시고요. 가끔 이게 이렇게 제목 부분에 살짝 넣어서 처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사처럼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얘를 복제를 해요. 그러고 다음에 여기를 수정하는 거죠. 여기서 색깔도 PC에서 편집도 가능하고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동영상 편집 기능이 지금 보이잖아요. 아니, 그쵸? 말고 이 블로그 글 하나 올리는 아, 거. 글 수정하시는 거? 그건 돼요. 왜냐면 저기 음짤이 위치가 너무 오른쪽으로 쏠렸어. 중간으로 한번 수정해봐. 그런 거는 아마 조절 가능하실 거고. 만약에 장면이 여러 개라고 했을 때요. 만약 이 뒤에다가 장면을 제가 더 추가를 할 건데 엔딩 커버나 사진 동영상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생뚱맞지만 다른 사진 한 개를 첨부해서 추가해 볼게요. 이 사진과 사진 사이에 여기 장면 전환이에요. 요 바가. 그래서 페이드 효과를 줘라 또는 디졸브 효과를 줘라 효과를 주면은
얘가 이렇게 점점점 넘어가는 어떤 장면 전환 효과까지도 설정해 낼 수가 있어요. 참고로 보시고 오른쪽 하단 제가 장면 전환 나갈게요. 다 영상이 완성이 됐을 때는 완료를 누르시면 영상을 인코딩해서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PC 버전의 블로그 에디터에는 영상을 편집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8기가 이상의 영상을 올리는 기능만 들어있는데 모바일 버전에 이렇게 동영상을 편집하는 기능이 들어있기는 해요. 근데 뭐 유튜브 편집하기에는 요거 가지고 한다면 좀 부족하고요. 자, 어쨌든 선택하시고 여기 이제 동영상의 대표 이미지 여러 가지 중간중간 사진들 나온 건데 선택하고 동영상 제목을 적으면 돼요. 하고 완료하면은 동영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자, 글을 적으실 때는 아마 말씀드렸겠지만 사진과 사진 사이에 클릭하시고 글을 적으시면 돼요. 커서 생기죠? 그럼 여기다가 적을 글들을 적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글은 여기 정렬 방식이 있는데요. 가운데 정렬이 좀 이쁘게 보이긴 할 거예요. 자, 여기 정렬 방식. 얘가 스티커. 그래서 스티커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스티커를 만약에 선택해서 정렬을 하거나 제거도 가능합니다. 옆에 땡땡땡 눌러보시면요. 인용구, 구분선, 장소, 링크, 글감, 파일, 음성 입력, 톡톡 등의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용구를 누르면 여기 인용구를 넣을 수 있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 이런 모양 등의 다양한 인용구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내용 적고 올리시면은 인용구를 넣을 수가 있고요. 아, 마우스로 하려니까 힘드네요. 이런 식으로 인용구를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런 게 뜨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똥똥똥을 누르셨구나. 네, 점점점. 요건 구분선. 제가 PC 블로그에서도 구분선의 중요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는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구분을 지어주는 역할, 약간 디자인에 대한 역할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맛집 포스팅 하실 땐 장소 넣으셔야 되겠죠? 장소명을 입력하면 되고 저기 PC에서는 장소 등록 안 된 것도 주소 이메일로 등록했잖아요. 네,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도 가능할까요? 등록 안 돼 있는 주소. 여기서는 어떻게 가능해요? 만약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요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장소 추가가 있어요. 여기는 그게 좀 잡기 힘들겠구나. 여기는 힘드네요. 네, 죄송해요. 네, 요건 PC에서 하시는 걸로 하세요. 위치가 A, B 이렇게 추가하는 건 가능한데 이 위치 안에서 장소를 잡기가 어렵네요. 얘는. 예, 요건 안 되는 걸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딴 주소를 잡을래도 안 잡히고 장소 추가가 있어서 저는 사실 가능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A, B 그냥 진짜로 장소를 추가하는 기능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설정돼 있는 장소만 넣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소 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뭐 그런 거 체크해서 고르는 정도? 아마 그런 정도의 장소만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금 요 주소 자체로 넣을 수는 없죠? 근처를 선택해야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장소를 넣을 때 좋은 점은 아무래도 위에서 제가 장소 일단 한 개 넣어볼게요. 이 위에서 지금 장소를 하나 넣긴 넣었어요. 그쵸? 근데 요거 넣은 거는 이렇게 바 형식으로 보여서 잘 눈에 띄지 않는다면 이렇게 지도로 넣어진 거는 아무래도 지도 자체가 보이니까 좋고요. 또 어떤 상점을 내가 지도로 넣었다라고 한다면 전화하기나 아니면 찾아가기 버튼이 바로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블로그를 보면서도 바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찾아올 수가 있는 게 좋은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링크. 요건 이제 그 URL을 넣어서 링크 주소를 연결시키는 거고요. 이건 이제 글감 검색. 그래서 책이나 사진 우리 찾아서 검색어 쳐서 들어가게 해줄 수가 있다고 했었죠? 요런 거. 요거는 파일을 추가할 때.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나 휴대폰 안에 파일을 내가 선택해가지고 집어넣을 때 쓰시는 게 바로 파일 추가.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뭐 체크를 해서 놓으면은 이렇게 이건 이제 파일을 넣을 때 얘는 음성 입력인데 되게 재밌는 기능이에요.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네, 되게 재밌어요. 음성 입력을 누르고 마이크를 눌러서 말을 하면 자, 지금부터 제가 적는 블로그는 지금 음성 입력으로 적고 있는 블로그 포스팅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글이 뜨네요. 네, 뒤에 말씀하신 게 예. 또박또박 말을 하시면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요. 좋다. 뭐 그리고 잘못 적힌 건 수정만 하면 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자, 톡톡은 톡톡 링크를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블로그 포스팅을 다 적었다. 일단 대표 사진은 뭘로 할지 고민을 하시고 설정하실 텐데 대표 사진은 원래 기존에는 제일 처음에 넣은 게 대표 사진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 이걸 대표 사진 하겠다 하시면은 선택하시고 대표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한 거고요. 선생님. 네. 저기 움짤 네. 너무 속도 빨라서 좀 고치고 싶을 때는 움짤을 속도가 빨라서 고친다. 고치는 건 안 돼요. 이미 만들어져 버렸으면 수정이 안 되고 다시 만드셔야 돼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카테고리 설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 맛집 이야기로 지금 잡혀 있는데 여기를 누르면 카테고리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설정을 하고 확인. 그 다음에 여기서 공개 설정 전체 공개할 거고 검색 허용 글쓰기 설정 있죠? 요것도 공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하고 공감 체크. 그리고 항상 이 설정 유지할 거면 요거 체크까지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태그 편집 여기다가 해시태그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적고 여기서는 하나하나밖에 안 된다 봐요. 태그. 태그요? 네, 그쵸. 그래서 PC에서는 여러 개 쫙 되더만 그죠? 하나하나밖에 안 된다기보다도 적으면 계속 들어가요. 추가하면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 얘가 공지면 공지사항으로 등록까지 체크하고 다 됐다면 위쪽에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끝. 그러면 모바일로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을 써보실 수가 있는 거죠. 동영상 편집을 여기서도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겠다. 뭐 간단한 편집은 가능하니까. 요거 적혀진 거는 내 블로그에도 당연히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다 넣었으니까 보시면은 요거 방금 전에 적은 거 있죠? 실제 저는 이 엘리 블로그 같은 경우는 거의 모바일로 쓰는 글이 많아요. 예, 실제 내가 PC에서 실제 이걸 열어서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고, 여기 눌러서 수정하기 하면은 언제든지 모바일에서 작성한 걸 PC에서 수정할 수도 있고, 예, 고치시는 거 가능합니다.